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님 오랜만에 수학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죠. 물론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개학맞이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교과서 읽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 읽기 하면 정말 안 읽죠. 왜 교과서 안 읽는 겁니까? 수학 교과서 읽어야 합니다. 수학 교과서 읽으면서 용어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지 갑자기 막 문제를 풀려 안 풀려? 절대 안 풀린다. 일단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 이 시기에 정말 좋은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숙 선생과 함께 교과서를 읽어 가봅시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절대 적지 마세요. 절대 적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디오 듣듯이 이숙 선생의 좋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1학년 수학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단원이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다항식인데, 다항식 중에서도 다항식의 연산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1단원에는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연산에 나와 있는 수학 교과서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항식의 정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거나,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면 식의 계산이 편리하다 라고 다항식의 정리에 적혀 있습니다. 보자마자 모르는 단어가 보일 수도 있어요. 다항식이 뭐냐, 차수가 뭐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로 가보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2x, 5x, 5분의 3x 더하기 331과 같이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한다.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가 차수라고 한다. 자, 즉 문자 x에 대한 3x의 차수는 1이고 3x는 문자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5x제곱은 문자가 몇 개? x 2개. 그래서 차수가 2가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차수에 대한 거 다시 복습했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한 문자에 대하여 내가 문자를 하나 정하면 되겠네요.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x 세제곱과 x 제곱이 있다면 x 세제곱 먼저, 그 다음 x 제곱, 그 다음 x,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나,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x, x제곱,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항의 순서로 정리한다 라는 걸 다항식의 정리라고 한다. 그러면 식의 계산이 편리하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또 다항식의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즉,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B는 A의 B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B를 더한 값과 같으므로 A-B는 A 플러스 가로 마이너스 B이다.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동류항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봐야 합니다. 3x 더하기 5x에서 3x, 5x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게 다항식의 덧셈이구나. 문자와 차수와 같은 것만 모아서 정리하는 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한다. 근데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적지 마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 들어보세요. 세 번째,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수의 덧셈에서와 같이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다항식의 덧셈이나 수의 덧셈이나 똑같다.
첫 번째 교환법칙.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앞뒤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다. 똑같은 거네요. 결합법칙. A 더하기 B 가로 플러스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반적으로 가로 친 걸 먼저 계산하죠.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한 거랑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한 거 다음에 A를 더한 거랑 같더라. 네 번째.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2y 곱하기 x 더하기 y는 다음과 같이 한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 다음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 분배 법칙을 한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곱셈은 어쨌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세 가지가 있어요. 교환 법칙. A 곱하기 B 두 다항식을 곱한 거를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결합 법칙. 앞에 두 개 곱한 다음에 하나 곱한 거랑 뒤에 두 개 곱한 다음에 앞에 걸 곱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분배 법칙.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 혹은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BC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섯 번째. 곱셈 공식 첫 번째. 곱셈 공식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거네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 곱하기 A-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가로 닫고 X 더하기 AB.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AC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가로 닫고 X 더하기 BD 이런 거. 요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냥 한번 전개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곱셈 공식. 새롭게 등장하는 건 5가지 있더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A-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A-B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곱셈 공식이 5개 더 추가가 됐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적지 마세요. 그냥 귀로 들으세요. 곱셈 공식 5가지가 추가됐다.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 A-B의 세제곱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8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다항식의 정리를 해야 되겠네.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눗셈도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자연수 나눗셈 이렇게 했죠. A를 B로 나누면 A는 BQ 플러스 R. 그래서 Q가 목, 그리고 R이 나머지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항식도 마찬가지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면 목 Q가 생기고 나머지 R이 생긴다. A는 BQ 플러스 R이다. 이때 R은 0일 때, 나머지가 없을 때 A는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한다. 수 나눗셈과 똑같죠. 실제로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x 더하기 2로 나눌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숫자 나눗셈 하듯이 나눗셈을 하면 된다. 다항식도 목과 나머지가 존재하더라. 다항식의 나눗셈도 목과 나머지가 존재하더라. 9번째, 조립제법.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는 px의 개수만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지금 조립제법을 하는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는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조립제법을 하면 조립제법은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일단은 뭐라고?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방법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보면 된다. 일단 친해지자, 용어와. 이게 조립제법이야 라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이 1단원 다항식의 연산에는 9개의 개념이 있네요. 다항식의 정리,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혹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한다. 덧셈과 뺄셈, 숫자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있었네요. 다항식의 곱셈, 먼저 분배 법칙을 한다. 그 다음 정리한다. 그런 얘기 있었네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하나 더 분배법칙, 이런 게 있구나. 곱셈 공식 첫 번째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6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 때 새로 등장한 5가지가 있다.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역시 숫자 나누듯이 나누면 된다. A는 BQ 플러스 R, Q가 목, R이 나머지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Q, R, A는 BQ 플러스 R, 숫자 나누듯이 나누면 된다. 조립제법,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건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웁시다. 자세한 거. 일단 용어를 알아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적었죠. 그냥 듣기만 했죠. 용어와 친해지려면 사실 여러 번 듣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라디오 듣듯이 여러 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공부해서 또 고맙고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